자, 이게 블랙박스 있죠? 펼치세요. 복습을 해야 돼요. 이거 안 하면 언제 할 거예요, 여러분? 이렇게 문장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. 문장을. 다시 한번 볼게요. 자, 블랙박스 있죠? 요거. 자, 광역계획권 지정됐을 때 여기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게 뭐라고? 또 떠들어야 돼. 광역도시계획. 그럼 떠올라야죠. 이제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하냐? 지정은 무조건 단독으로. 수립은 시장문수나 시도의사 공동 수립. 그 다음에 자, 시군별로 짜는 장기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. 요 놈은 나중에 뭐 짤 때? 도시군 관리계획서를 영혼 없이 하지 말고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해야 돼요. 아까 영혼 없이 한 결과를 알잖아요. 좀 1시간. 그렇죠? 도시군 관리계획 짤 때 얘가 기본이 됩니다. 지침이. 그 다음에 봐요. 위에서 이거. 자,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되는 걸 뭐라고? 그래, 뒤집어서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놈은 뭐하고 뭐다?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. 오케이. 자, 그 다음에 아우 이게 또 4번 5번 이거 완전 유명인입니다. 얘가. 자, 4번은 무슨 사업? 한번 떠들어 봐봐. 요 사업이잖아요. 요 사업. 그렇죠?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하면 그냥 이렇게 해놓고 요거 띄어버리면 돼. 뭘 설치하는 사업이다?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계량하는 사업이다. 그 다음 그 유명한 도시군 계획 사업은 아들이 몇 놈?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. 둘째가 도시개발 사업. 막내가 이 세 개를 다 합쳐서 도시군 계획 사업. 제발 좀 떠들어 주세요. 제발. 이때 아니면 언제 떠들어 봅니까? 공부를. 혼자서 눈으로 아이고 안 돼. 자, 그 다음에 시험에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거기서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여러 개 도시에 대한 광역도시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럼 그 수립되어 있고 그 안에 개별 도시에 대한 기본계획 짤 때는 자,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돼야 되고 자,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충돌하면 어디가 우선하고? 당연히 광역도시가 우선하고 얘하고 국가계획이 충돌하면 국가계획이 자,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란 걸 이따 나올 텐데 이걸 짠다는 것은 결론은 쭉 해놓고 건폐율 용적 높이 등을 뭐 하려고? 완화하는 건데 강화하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.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지금 필요 없고 자,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. 도로나 상하수도 학교가 근데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용적률을 좀 줄여야 되겠다. 그럼 뭘로 지정? 개발밀도 관리구역. 요거 지정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 청취 절차가 있다 없다? 주민들의 의견 청취 없어요? 자, 내가 또 무슨 의도냐면 또 까먹었어.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딸랑 심의만 거친다. 딸랑 심의 늘상 외웠잖아요. 그게 이거요. 딸랑 심의가 바로 이놈이라고. 그러니까 얘는 주민들 의견이고 뭐고 필요 없어. 뭐만 거친다? 도시계획위원회 심의. 그리고 얘하고 같이 배우는 게 기반시설 부담 구역. 자, 이제 광역도시계획 제일 먼저 배운 거니까 자, 그 다음에 뭘 보냐면 여기서는 특별할 게 없어요. 4번 보면 1, 2, 3번은 워낙 일반적인 거라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데 둘 이상의 시도 관할에 걸쳐서 지정할 때 누가 지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이 돼요.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했으니까 광역계획권을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누가 한다고? 지정된 시도지사가 같이 짠다. 그리고 장관에게 뭘 받고? 승인. 몇 년 지나도 안 올라오면 그럼 장관이 직접 짤 수 있고 시도의사가 간절히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같이 짤 수도 있고 이렇게 쭉쭉 떠올라야 돼요. 자,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는 어디에 심의? 중앙도시계획위원회. 자, 광역계획권이 도관할구역 안에 있다. 경기도 안에만, 충청남도 안에만 여러 개 시군 묶으려고. 그러면 누가 지정한다? 도지사, 관할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하면 그럼 지정된 곳에 시장문수들이 공동으로 짜서 도지사에게 뭘 받고? 승인. 몇 년 가더라 안 올라오면 그럼 도지사 직접 짤 수 있고 시장문수가 요청하면 도지사랑 같이 짤 수 있고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이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하려면 어디에 심의?
그러면 중앙으로 바꾸고 지방으로 바꾸고 시험을 냈잖아요. 자,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시도시장 운수는 국토교통부 장관, 도지사 찾아가서 이 사람들이 지정한 사람이니까 광역계획권 지정해달라, 변경해달라, 뭐 할 수 있다? 그렇지, 그렇지. 자, 요거 금방 다 얘기한 거고. 기초조사를 하고 광역이든 기본계획이든 도시군관리계획이든 공통사항이 다 이런 거 행정계획 짜려면 기초조사 조사 청량을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럴 때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하고 5년마다 업데이트 자료하고 이런 내용들. 그 다음에 광역이든 기본계획이든 장기계획 2개 짤 때 절차 준용해서 똑같으니까 주민들의 의견 들어야 된다. 전문가 의견 들어야 된다. 뭘 열어서 공청회. 그리고 며칠 전까지 1회 이상 공청회 일시장소 목적을 공고를 미리 해주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할 것도 없어요. 특광, 특특, 시군만 딱 외워놓으면 돼요. 6개 얘들이 짜야 되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건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이렇게 복습할 때 잘 외워놓으세요. 또 다 잊어먹으니까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기본계획 안 짜도 되고 그리고 몇 년 내에 뭐 재취약성 분석 적성평가 이런 게 했다면 안 해 5년 내에 했다면 따로 안 해도 된다. 이렇게 5년마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은 삼특 일광, 특별시, 광역시, 세종시, 제주도 내놓으면 기본계획 승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? 안 받는다. 삼특 일광 얘들 특히 광역시장 기본계획 승인 안 받아도 돼요. 말단 시장 군수가 짜면 누구 승인 받아야 되고? 도지사. 기준은 무슨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니까. 자,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봐봐요. 이제 다시 봐봐요.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라는 것은 봐요. 용도, 지역, 지구를 뭐 하고 뭐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이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배웠잖아요. 이 절차를 거쳐서 용도가 지정되고 변경돼야 된다. 라고 하나. 자, 자연녹지 지역을 3종 일반적으로 바꿀 때 주민들의 의견, 지방의 의견 청취 절차가 있나요? 그러면 예, 그래야지. 이 절차를 다 거쳐야 된다는 얘기니까. 그렇죠? 용도, 지역을, 지구를 지정하고 이런 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려면 뭘 짜야 된다고? 도시군 관리계획 짜야 되는데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고 광역 도시계획이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걸 짜야 된단 말이에요. 시설을 설치할 때 도시개발사업, 정비사업, 지구단위 지정할 때 요 3개 새로 들어온 거. 도시혁신구역, 복합, 용도구역, 시설입체, 복합구역 이 8가지. 그래서 내용이 아닌 거 골로 시할 때 주로 단골이 뭐라고 그랬어요? 내가 단골. 개발밀도관리구역, 기반시설, 부담구역 걔들이 단골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. 이렇게까지 깜깜할 수가 있나? 많이 깜깜한데 주민들도 예외적으로 입안할 수 있어 없어요? 안 된다고. 입안해달라고 제한한다고. 여러분들은 틀려놓고요. 나한테 성질내요. 아씨 네가 저기 유도신문 했잖아. 이렇게. 제가 유도신문 했어요? 아니잖아요. 뭘 유도해요. 제가 무슨 보이스피싱도 아니고. 자, 주민 이해관계자는 다음 사항에 대한 내용. 자, 그러니까 이 많은 것 중에 뭐 설치해달라고, 그 다음에 뭐 지정해달라고, 그 다음에 용도 지구 중에는 산업유통개발진흥 지정해달라고, 그 다음에 시설입체, 복합구역, 요 분홍색 요 놈들만 입안해달라고 제한할 수 있다니까. 나머지 애들은 제한할 수 없어. 그래서 기반시설, 설치정비 계량, 시설입체 복합구역 나오면 5분의 4 기사회생할 때 국공유지 제외하고 나머지 3분의 2 동의어야 된다. 제한서가 들어가면 부천시에서는 며칠 내 반영할지 여부 통보. 30일 플러스 15일? 45일 어디 있어? 진짜 45일이에요? 손목 걸 거예요? 확신이 없어. 또 확신이. 자, 며칠 내 반영할지 여부 통보하고 며칠 연장. 그래서 합쳐서 이게 그 다음에 비용을 입안 결정 절차 필요한 비용의 전부 낼부를 네가 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지금 안 해도 괜찮고. 자, 이런 것도 마찬가지. 주민들의 여러분 다시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장기계획을 짤 때도 주민들의 의견 드려야 돼. 이 행정계획은 무조건 주민들 대상으로 하니까. 그 대신 그 두 놈은 공청회를 통하고 도시군 관리계 위반할 때는 공청회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.
공청회 열차를 거치면 안 된다고. 너무 중요한 거라. 며칠 이상 열람기 하고 14일 이상. 열람 기간에 서면으로 직접 의견 제출하는 거예요. 그리고 국방상 기밀 등이 요한다. 그때 생략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. 요거요. 국가안전보장상 기밀 등이 요하는 사항을 위반할 때도 절차를 생략할 때 국방부 즉 중앙행정yo장의 요청이 있어야 돼요. 요청 없어도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 다음 총량 14, 13, 14 얘들은 벌써 빛이 난다, 빛이 나.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. 요 지구 단위 계획구 이겠죠, 요거요. 요건 말단 시장군수가 직접 위반해가지고 지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. 도지사한테 결정해달라고 신청할 필요가 없는 내용. 위임을 한단 말이에요, 이렇게. 지구 단위 계획구 이건. 그 다음에 개발자원구역은 누구만? 국토교통부 장관만. 수단자원보구역은 해수부 장관만 지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, 또 시도지사가 지구 단위 계획 결정할 때는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야만 된다. 보통은 도시계획위원회만 소집하지만 지구 단위 계획 결정할 때는 두 군데 다 소집해야 된다. 자, 효력 발생은 언제부터 한다고요? 지형도면을 보세요. 이거 징글징글하게 나온 거 알죠, 여러분? 그 다음에 기득권 보호하는 것. 자, 벌써 도시군관리계 결정 당시에 뭐가 지정되더라도 그 전에 적법하게 인허가받아 공사사업 착수한 거라면 허가 신고 안 해도 계속할 수 있다. 단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되면 몇일 내 신고하고 시가와는 신고 3월이에요. 이런 택도 없이 쉬운 얘기조차도 한 5주 지나면 기억 안 납니다. 그러니까 자꾸 쉬운 걸수록 자꾸자꾸 떠들어야 돼요. 지형도면 승인 이런 건 특별할 게 없고, 아까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짤 때 도시군 관리계획을 같이 짤 수 있다. 공유 수면의 바다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 지역령 같으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어도 준공인가부터 이웃한 용도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. 고시는 해야 안 해요? 고시는 따로 해야 돼요. 요거 또 고시해야 돼.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은 어디에 연접할 때만?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. 그 다음에 전원개발사업구 예정구역도 도시적. 자, 그 다음에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상 뭘로 지정하면? 그럼 뭘로 바뀌고? 농림지역으로. 관리지역 안에 산림에 대하여 보전산지 지정하면 그때는 고시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둘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일부. 오늘 이제 용도지역이 드디어 나오는데 얘들을 말하는 거예요. 얘들. 오늘부터 이제 절차가 없어요. 되게 쉬운 거 내리막길 쫙 달린 차물 한 잔 먹고 갑니다.